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이준석이가 어저께 취임 1주년, 그게 무슨 취임입니까? 예, 취임 1주년 간담회라고 이름을 딱 열고 대통령 친윤계라고 하는, 자기가 만든 거죠. 지금 이준석이가 만들었죠. 윤핵관이란 말도 이준석이가 만들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친윤계란 말도 이준석이가 만들었습니다. 이 친윤계를 향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제 제대로 내정치하겠다 하고 작심 발언을 한 듯합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그저께인가 유승민을 만났습니다. 유승민 북콘서트라고 하나요? 예. 그걸 여는데 가가지고 또 이상한 헛소리를 냈습니다. 미래가 있다. 우리는 역시 대통령을 만들려 했던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된 그런 말들이라고 정치 고도의 분석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은 제대로 뭔가 이렇게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뛰어넘는 사고입니다. 그에게는 항상 정치적 야망이 있습니다. 20대 성상납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보통 세계사를 뒤집어 봐도 20대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던 그러한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없습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이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불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준석에게 빌붙은 사람들 이름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빌붙은 사람들. 제가 일일이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준석부터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준석이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지금까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를 했지만 이제는 제가 이루고 싶은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정책들과 당을 만들기 위해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다. 마치 히틀러가 나치스당을 만드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갖다가 파괴하려는, 자기 혼자 독선으로 가겠다는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정치를 하겠다? 자기 뜻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정당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루고 싶은 세상,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고 싶다는 생각, 세상, 이것이 생략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정책들, 그런 당을 만들기 위해서 제 의견을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아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살모사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살모사는 곧 지 어미 독사를, 살모사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살모사의 이야기. 왜 살모사냐? 자기 어머니 뱀을 잡아먹으니까. 이런 느낌을 주는 이런 이상한 이준석의 어저께의 발언 속에 이제 이준석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그저 분노에서 포효하고 있는 조선일보 유근일 주필, 전 주필의 그 힘있는 이야기가, 분노의 이야기가 어저께 또 그 글이 강타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6월 전당대회에서 역선택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평가와 더불어 또 나경원과 주호영이 서로 당대표 하겠다고 표가 이렇게 갈라지는 바람에 그걸 교묘하게 삐집고 들어온 이석이가 분탕질을 얼마나 많이 쳤습니까? 대선에서 자기가 승리를 했다고요?
지방선거에서 자기가 승리했다고요? 천만에요. 그렇게 믿는 국민들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 측근 빼놓고는. 예를 들면은 자기의 뭐 정치적 어머니라고 언론은 표현하대요. 예. 정 누구누구 최고위원이라는 소위 여자 검사 출신. 예. 또 함께 탄핵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배반하고 떠나면서 발길로 쫓아고 그래서 탄핵을 시킨 주역, 그리고 같이 떠돌아다니다가 기어코 여기 다시 유승민과 같이 들어온 하태경, 네, 이름들이 어저께 즐비하게 많이 떠올랐습니다. 네, 거기다가 성완종의 동생 성일종 의원, 세 사람이 어저께 많이 언론에 떠오르더군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역대 최연소 보수정당 대표라고 하면서 언론이 띄웠습니다. 많은 정치적 기획물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당무를 거부하고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와 충돌한 데 이어서 최근까지도 김진석 의원 등 당내 중요한 인사들, 그리고 원로 인사들, 국회 부의장하는 그런 그룹과의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석을 냉철하게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살모사의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을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어디서? 국민의힘에서 걷어내서 그가 가고 싶은 대로 가든지, 그가 정치 정당을 만들든지, 그가 갈 곳으로 가라. 이것과 맞물려서 또 조응천이라는 그 검사 출신 민주당 제법 바른 말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검수완박하고 손들었던 그 조응천 역시 이제 대통령 권한까지 170석을 이용해서 대통령과 이 정부까지 견제를 하려고 달려드는 법안을 냈습니다. 자, 이런 내외의 문제 때 꼭 이준석은 활용을 합니다. 정치적 어떤 지렛대로 삼고 있습니다. 정치공학의 대한민국의 둘째가람 서로할 유승민과 그에서 배운 그 정치공학, 이건 보통의 정치공학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대위원, 박근혜 비대위원 해서 비대위원 누가 만들었느냐? 뭐 다들 말을 하기를 그러죠. 유승민이가 만들었다. 유승민은 그 당시에 당대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최고위원을 할 때입니다. 추천을 쫙 했죠. 예. 그렇다고들 합니다. 그래서부터 최고위원, 비대위원, 최고위원 하면서 이곳저곳 탄핵하러 또 갔다가 또 왔다가 하면서 정치투쟁을 함께 하면서 국회의원에 특별하게 단수공천 다 되었지만, 전략공천 되었지만 그런 3번 쭉쭉쭉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는데 상대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되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앙심을 먹고 지금 평생을 지금 안철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네. 자, 어저께 친윤계라고 자기가 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90분간 경고를 했습니다. 이걸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준석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기 정치란 표현을 10번이나 넘게 썼습니다. 내 정치. 자신이 혁신위원회 구상과 우크라이나 출국 등을 놓고 정진석 의원이 자기 정치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정면 대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싸우겠다 이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당 대표라는 자가 나치스당화하려는 이러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자기 정치를 하겠다. 이런 표현은 당대표가 민주주의 정당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정치를 안 할 수는 없겠죠.만은 자기 정치를 하겠다 하고 10번 넘게 외쳤다는 것. 이게 보통 문제겠습니까?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기는 과정에서 제 개인이
자기 정치 측면에서 입은 피해는 너무 심하다. 아니,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기는 과정에서 개인이 자기 정치 측면에서 입은 피해가 너무 심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선과 지방선거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재명이 당선됐다고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이재명한테 가세요. 네.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을 따져 묻겠다. 적어도 당당하게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제 노력을 하겠다. 이건 완전히 혁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대로 놔뒀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제가 과학고를 나왔는데 과학고 학생들이 과학 좋아해서 가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영어 국어를 못하는 게 아니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제가 전시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부여받아서 한 거지 평시 역할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회계망측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흑화하지 않도록 만들어달라 이렇게 경고까지 합니다.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서는 대선 때부터 쌓인 날선 비판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친윤이란 것도 그가 말하는 친윤입니다. 지금 친윤계가 있습니까?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윤 후보 측과 갈등이 수습된 뒤에 상황을 꺼내들면서 제가 당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선거에 매진하겠다고 했지만 2주가 다 지날 때까지 당사에 자리도 안 만들어줬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안 해놓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협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긴 누구한테겠습니까? 이렇게 참은 당대표가 어딨냐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분탕질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또 정진석 의원, 최다선 의원이죠. 지금 국회 부의장을 또 향해서 재차 또 직격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용과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냐 하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 고맙다는 소리는 못 들을 망정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저를 공격하는 건 무슨 상황이냐 하면서 소위 친윤계 간의 갈등은 이달 말 예정된 당 윤리위원장 징계 결정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시키는 바로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아주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해서 이 정당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 이 정권을 완벽하게 받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공천은 다음 당대표가 할 텐데 왜 공천 룰을 정하려 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발상을 하고 있다 하면서 이 공천에 대해서 야욕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다. 좋은 말, 이런 말 저런 말 정치적인 용어는 수사는 다 갖다 댔습니다. 이자에게는 머리에 남은 건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공언했던 그의 정치적인 목표를 지금 지칭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나온 바로 정치평론가들은 집중적으로 이준석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다 가했습니다. 네, 거의 다가 이준석에 대한 신랄한 비판. 왜 그랬을까요? 혁신위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자기 혼자서 절차를 밟지 않고 토론과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혁신위를 만들어서 최재형을 딱 거기다 위원장으로 갖다 놓고 하니까 국민들이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공천계획이라는 미명 아래 총선 공천권을 쥐려는 게 저게 아니야? 이렇게 당내 비판이 딱 나오니까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냐 하면서 일갈했습니다. 이건 입이 너무 걸어서요. 이런 자가 당대표를 하기에는
이 정말 지금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런 경우는 단칼로 내리쳐야 그것이 약입니다. 예. 친윤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날선 발언에 일부러 대응을 하지는 않는 듯하고 보입니다. 정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서 소위 부답, 웃음으로 답을 대신한다. 가짠다 이런 뜻입니다. 야, 가짠구나. 어? 너 함부로 해봐. 함부로 말해봐. 대한민국이 네 거냐? 이런 뜻이 엿보입니다. 예. 또 다른 친윤계 의원은 이 대표 이준석의 주장에 대응하면 당내 갈등에 대한 논란만 키우니까 그냥 또 뭐 어떤 사람들 제 맘대로 얘기하고 싶을 때 하란 식으로 그냥 놔두자.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네. 논란만 키울 테니까 그냥 놔두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본인의 개혁 의지에 대한 저항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정치적 목적을 달하기만 투쟁적인 그것을 보이려고 지금 국민에게 보이려고 드디어 그 야욕을 드러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 평론가들의 평입니다. 결국 본인의 개혁 의지에 대한 저항이다 하고 멋있게 포장을 하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그런 의도로 지금 보인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솔직히 말해서 이준석 얘기하기가 지겹고 또 지겨울 뿐더러 그러나 이것이 현실 정치의 핵폭탄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처리하면 조용히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처리를 하지 않고 미적거리다는 이거는 아마 살모사의 진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 일반 중론입니다. 지금.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